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남북 당국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대화를 제안하면서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 수석 대표를 지내셨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 앵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에요. 사전 접촉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 일사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김정은이 1월 1일 오전에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청와대가 오후에 바로 즉각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오는 9일 판문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가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왜 하필이면 9일에 만나자라고 이 날짜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통상 보면 제가 2주의 시한을 두는데 일주일 뒤에 장소까지 그것도 명시를 한 겁니다. 바로 이래서 왜 9일일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는데 바로 중순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이 바로 9일입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바로 이렇게 남북 대화를 갖겠다는 건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남북 간에 이미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날짜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고요. 또 어제 한나라뉴스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이 최문선 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이미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평창 문제를 놓고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이 남북 간 물밑 접촉의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바로 남북한 평화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버튼을 언급함으로써 핵미사일 완성과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한미 동맹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대북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아갈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대화를 제의한다. 정말 사전 접촉이 없었을까요? 예,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을 법한 그런 이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앞서 우리 엄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다렸죠.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제재,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를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은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가능성 또 대표단 파견 요용이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기다렸던 것이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우리의 의지에 화답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화답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연락사무소에서 매일 9시, 16시 출퇴근 무렵 2번에 걸쳐서 통화 연결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측의 유의미한 반응이 있을 경우에 언론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의 의도는 예단할 수가 없고요.
대화하자고 해놓고선 아직 답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제대로 밀당 중입니다. 예.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격인데요. 아직도 우리 측의 한 라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신년사 직후 2일이었던 어제 우리는 판문점의 연락관이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뒤에 문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직접 밝혔고 오후 2시엔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인 오후 4시에 판문점 연락관이 또 전화를 했는데 예. 두 번째 안 받았어요. 아. 자, 오늘 오전 9시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역시 무응답입니다. 세 번째 전화를 무시한 셈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북한은 뭐 하자는 이 행동이죠? 글쎄요. 지난 2년 동안은요. 북한은 우리에게 뭐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JS에 서서 확성기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뭐 보고를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했었거든요. 오청성 씨 왔을 때도 우리가 저기 그랬었고 북한도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과 또 문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연락관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한 라인이 가동되는 게 제대로 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다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벌써 회담의 주도권 싸움에 돌입한 것이고 만에 하나 회담이 뭐 무산된다면 우리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전화를 뱉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뭐 호응을 할 가능성은 뭐 커 보인다는 게 다시 분석입니다. 실제 1월 1일만 해도요. 우리에게 외세 의존 세력, 즉 미국과 결별하라면서 통남 복미를 외치던 북한 언론이 일단은 비난에 입을 다문 상태입니다. 일단 비난에는 입을 닫았다. 화면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한 라인이 두 대가 있군요. 저도 한 대인 줄 알았는데 두 대네요. 저희처럼 이게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록색은 대한민국 쪽, 그리고 다홍색은 북한 쪽. 이렇게 아주 그 간단한 전화기가 이렇게 딱 저렇게 저게 우리 쪽이에요. 저 초록색이. 저게 우리 쪽이 이렇게 여보세요 뭐 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받으면 저 빨간색 전화기를 이렇게 똑 받으면은 바로 되는 건데 지금 저 빨간색을 안 받고 있어요, 장군님. 원래 이 즉통 전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긴급한 상황 또 언제라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연락 수단이거든요. 이게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연락 수단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불편해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저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선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는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와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정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대표단 파견 용의도 있고 이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러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화도 개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제일하면 즉각적인 화답을 하는 것이 사실은 김정은이 말한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거나 이미 말은 뱉어놨지만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자기들 몸값을 좀 올리고 남측의 그 조바심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일단 다급한 게 우리 쪽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다급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북한은 우리가 다급해야 하거나 성과에 급급하면 그걸 늘 악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응답을 안 하면서 뒤로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버튼을 지금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그 회담을 한 직후에도 남북 간의 만남을 한 직후에도 또 도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한 또 가능성이 또 다시 보인다는 건데 미국 방송사들이 이제 북한이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사의 시기까지 잡았는데 발사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중에 좀 실시될 거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근거를 든 게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보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책상 위에 핵 버튼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만큼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또 특이한 게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미사일 자체가 정말 이제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본떠서 만든 얼음 조각이 생겼는데. 지금 저 조각이군요. 네. 저게 지금 화성 15형. 화성 15형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TV가 화성 15형 얼음 조각을 방송하면서 이번에 얼음 조각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주인공이 얼음 미사일이다. 바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얼음 미사일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알록달록 그냥 색깔까지 다 넣어가지고 조명까지 지금 비춰주고. 얼음 축제 저렇게 군사 무기가 대거 동원이 된 거죠. 본뜬 얼음 모양의. 야, 이거 뭐 하얼빈 얼음 축제 이런 데들은 다 그냥 건물이나 이런 거지 저렇게 미사일 가지고 저렇게 얼음 축제 하는 건 정말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 색깔은 예쁩니다만 저게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김정은이 그런데 대화 제안해놓고 뭐를 고민하는 겁니까, 김앵커? 일단은요, 날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9일에 만나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전날인 8일이 김정은 생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은 김정은 출생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진실은 비밀로 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행사를 안 하는데요. 예. 그래도 생일이라면 조용히 치르는 의식 정도는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9일 회동은 좀 시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리 역시 북한이 당연히 두어 번은 미룰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날짜를 앞당겨 태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9일을 던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소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예. 통일부는 JSA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을 회담 장소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오청성 씨가 북한군의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평화의 집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서 군사 분계선 넘어 귀순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며칠 전 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서 만나자 북한은요 현장에 탈북 방지용 참호까지 비집하고요. 나무도 심고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땅 파고 있죠? 제가 북측이라도 여기서 만나는 건 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러면은 맞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쁜 장소일 수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오청성 씨가 넘어오는 걸. 네. 그래서 지금 땅 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북한은 거기 말고 어디를 그러면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외화벌이가 차단된 상황에서 돈이 급급하다 보니까 개성공단에서 만나자고 한 뒤에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측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시기나 장소, 형식까지 모두 구애 없이 북측과 대화하자고 수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조금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몸값 올리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더 커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현 정부가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시기, 장소, 형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가 그동안 파악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일임을 했거든요. 결국 그동안 이제 수석 대표의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북이 이제 자존심 싸움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담이 무산된 전례들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아마 지금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대화가 열리는 그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시기와 장소와 수석 대표의 급은 북측에게 일임한 걸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봐도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대화가 열려서 그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데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다. 북한이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맡으신 쪽은 그런 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실 우려하고 있는 게 북한이 뭔가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우리가 좀 들어주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어허.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작년부터 줄곧 요구해왔던 것이 이거예요. 남측이 정말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한다면 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해서 이탈하라. 다시 말하면 제재와 대화는 공존할 수 없다. 예. 따라서 대화를 원하면 제재에서 이탈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도 김정은의 신년사는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평창올림픽 남북대화 얘기한 건 아주 몇 문장에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그 문장 앞에 뒤에 내용을 보면 네. 김정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평창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평화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없이 노력을 해왔다. 예.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쏜 건 그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 평화를 해치는 요인은 한미연합연습이고 네.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들여오는 거 이런 것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고 평화를 해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중단이 돼야 된다. 그래야 평화올림픽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진정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자기의 진심이라면 예. 아무런 조건 없이 대표단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표단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라 아니면 전략자산 배치를 안 한다고 약속해라 또는 제재를 완화시켜라 개성공단을 열어라 이런 요구를 만약에 같이 엮어서 조건으로 해온다면 이건 매우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고 남북 당국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대화를 제안하면서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오는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 수석 대표를 지내셨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 앵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에요. 사전 접촉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일사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1월 1일 오전에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청와대가 오후에 바로 즉각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기다렸다는 듯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오는 9일 판문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가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왜 하필이면 9일에 만나자라고 날짜를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보면 제가 2주의 시한을 두는데 일주일 뒤에 장소까지 그것도 명시를 한 겁니다. 바로 이래서 왜 9일일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는데 바로 중순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전이 바로 9일입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바로 이렇게 남북 대화를 갖겠다는 건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남북 간에 이미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날짜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고요. 또 어제 한나인에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이 최문선 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이미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평창 문제를 놓고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이 남북 간 물밑 접촉의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바로 남북한 평화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버튼을 언급함으로써 핵미사일 완성과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한미 동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의 의도는 예단할 수가 없고요. 대화하자고 해놓고선 아직 답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제대로 밀당 중입니다. 먼저 만나자고 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격인데요. 아직도 우리 측의 한 라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신년사 직후 2일이었던 어제 우리는 판문점의 연락관이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문 대통령이 환영의 뜻을 직접 밝혔고 오후 2시엔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인 오후 4시에 판문점 연락관이 또 전화를 했는데 두 번째 안 받았어요. 자, 오늘 오전 9시에도 또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무응답입니다.
세 번째 전화를 무시한 셈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북한은 뭐 하자는 이 행동이죠? 글쎄요. 지난 2년 동안은요. 북한은 우리에게 뭐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면 JS에 서서 확성기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뭐 보고를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을 했었거든요. 오청성 씨와 다른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공조를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은 필요하다. 예.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가능성 또 대표단 파견 요용이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기다렸던 것이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우리의 의지에 화답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화답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연락사무소에서 매일 9시, 16시 출퇴근 무렵 2번에 걸쳐서 통화 연결 확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측의 유의미한 반응이 있을 경우에 언론에 바로 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대북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아갈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대화를 제의한다. 정말 사전 접촉이 없었을까요? 예,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을 법한 그런 이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앞서 우리 엄 앵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다렸죠.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제재, 다시 말해